워너비 그룹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우리가 그렇게 많이 4천억까지 매출을 띄워줬는데 3만 명이 60만 코드를 해가지고 4천억까지 그동안에 매출을 띄워줬는데 워너비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워너비는 IT와 BT에 거의 1,000억 가까이를 투자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사업에 투자하면은 큰 돈은 안 돼요. 왜? 남국문이 쫓아가서 되냐고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강의 때. 스피드 시대는 대한민국 스피드 빠른데 스피드 시대는 속도가 아니라 먼저 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남이 하지 않은 걸 먼저 그 길을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소통 분뇨 처리도 먼저 한 거잖아요. 먼저. 먼저 해야지. 내가 먼저 잡았는데 나중에 아무리 속도를 내고 아무리 많은 돈 투자하면 뭐예요? 이미 시장을 장악한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떡볶이 사업을 내겠어요. 프랜차이즈를 내겠어요. 지금 무슨 유통 사업을 내겠어요. 지금 네이버 다음이 꽉 잡았는데 내가 플랫폼 사업한다고 덤비게서 되겠냐고.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뛰어든 것입니다. 거기에 쏟아붓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럼 그게 어떻게 진행되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늘 VR 글라스 나온다 그랬잖아요. 선글라스 크기만 해도. 옛날에는 VR 글라스라고 이제 가상세계 체험하는 거 보면 이게 뭐 그 잠수부들이 쓰는 물안경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게 큰 안경 같은 걸 써야지만이 봤던 것을 지금 저희가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둔해 보이긴 했는데 이렇게 둔하지 않습니다. 얘는 3D 프린터로 샘플을 만든 거라 이런 거예요. 이걸 이제 금형에다가 찍어내면 세련되고 색깔을 다양하게 하게 되는데 여기 그 다리 있잖아요. 다리. 안경 다리에 스피커하고 마이크가 여기 안에 조금 초정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얘 안경은 유리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 안경이 유리인데 유리가 아니고 얘는 뭐냐면 컴퓨터 모니터가 요만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컴퓨터 모니터. 그래서 여기 카메라가 2대가 있거든요. 카메라 2개가 딱 쓰면 깜깜해. 이렇게 모니터니까요. 깜깜했는데 카메라가 딱 비치면 이 광경을, 여러분 광경을 카메라가 비친 걸 컴퓨터로 보내서 컴퓨터로 보내는 게 이 안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여기 화면이 팍 켜져. 모니터로. 우리 요 2cm 눈동자와 요 모니터 사이에서 내가 이걸 보는 거예요. 컴퓨터 보듯이. 그래서 실제 내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카메라가 본 것을 제가 내 눈동자로 이 모니터를 봐서 실제 보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나중에 경호원들이 이 안경을 쓰고 이제 나타날 테니까요. 이제 지금은 용산 대통령실인데 대통령 경호원들이 다 이런 우리 거 워너비 써있는 이 안경을 쓰고 딱 나타나가지고 이래가지고 딱 왼쪽 보고 쫙 오른쪽 봐. 그러면 나쁜 놈은 딱 왼쪽 보고 딱 오른쪽 올 때 사무치잖아요. 나쁜 놈. 근데 얘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딱 왼쪽 보고 카메라가 딱 찍어놔요. 딱 오른쪽 보고 딱 찍어. 그 다시 왼쪽으로 봤는데 먼저 화면하고 이동이 일어나면 거기에 깜빡깜빡 돼. 주의 안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집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가가지고 야 슈퍼 가서 뭐 사와야 돼. 아침밥 하려면. 근데 일어나니까 그냥 머리는 이랬지 그냥. 주부들이 이랬지. 화장을 안 했지. 그냥 나가기도 뭐하고 화장하니까 귀찮고. 그때 이 안경을 딱 쓰면 여기에 이마트, 롯데마트 뭐 이렇게 전에 동네 앞에 A마트 딱 A스포 딱 그거 딱 누르면 내 눈앞에 A스포가 쫙 펼쳐져요. 안 가고 거실에서 내가 골라 딱 놓으면 퀵으로 딱 들어온다 이거죠. 이런 일들이 이런 안경이 일어나고 이제 놀러 가가지고 투표소 가가지고 선거할 때도 내 얘가 왜 그러냐면 요 안쪽에 카메라가 또 내 눈동자를 찍는 카메라가 있어요. 눈동자. 그래서 내 홍채를 딱 찍어. 사람마다 전 세계인들이 눈동자 그 홍채가 다 가는 거 알죠? 그래서 그 홍채를 딱 찍고
내가 안경을 딱 쓰면 아 전영철이가 안경 썼구나를 딱 알아. 그래가지고 제가 아파트 가서 투표소를 가서 가상세계에 가가지고 투표하는 거예요. 그럼 전영철이 누구 국회의원을 정확히 찍었는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이 인지 능력이 약하잖아 가지고 어르신 내가 대신 투표해줄게 아무도 안 보니까 그래서 안경을 딱 벗는 순간 로그아웃. 그걸 내가 대신 쓰면 내가 로그인이 되는 거예요. 죽었다해도 남의 걸 대신 못 찍어요. 안경이 얘가 2cm만 딱 나오면 로그아웃 돼버려요. 자, 이런 일들이 이게 개발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이거 아무 회사나 만드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한번 알아보세요. 이 VR 글라스를 완전하게 다 완성체로 만드는 회사가 있는지. 네, 우리 회사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회사입니다. 그래서 얘 하나에 핸드폰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에 핸드폰 칩이. 네, 그렇게 해서 유명한 박사들하고 지금 만들어낼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IT 사업은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이제 곧 여기서 이제 돈이 되는데 이게 이제 메타버스잖아요. 우리가 IT 산업에 서울시를 다 만들었잖아요. 서울시. 자, 이제 여기서 이 얘기만 좀 하고 갈게요. 도대체 프랑코 코인은 언제 뜬 거야 도대체? 2번이랑 4번까지 내려가서 망했다 망했어 프랑코 코인 라고 했는데 프랑코 코인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제가 그때 제 말을 기억하는 분 있을 거예요. 프랑코 코인은 4월 정도에 나와야 되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핸디 코인에서 손실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프랑코 코인을 제가 더 일찍 땡겨서 내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프랑코 코인은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서울시 70만 개 빌딩이 가상세계 그 70만 개 빌딩이 우리 컴퓨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일반인들은 보지를 못해요. 이 컴퓨터에 있는 우리 서버에 있는 애를 일반인들도 인터넷에서 들어가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서비스를 해야 돼요. 지금 서비스하는 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서비스에서. 그러면 이제는 서울시에 우리가 서비스가 이제 4월부터 진행이 되면 누구나 다 들어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보면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집 앞에 100억짜리 빌딩 있는 것도 보이고 홈플러스도 다 보여. 예, 앞에 있는 파리마켓도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그 건물이 100억짜리 빌딩이잖아요. 100억짜리 빌딩이 실제 100억짜리 빌딩 부동산 공시지가 나오니까 100억짜리 빌딩인데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그 빌딩을 사냐고요. 그런데 메타버스 가상공간에 가면 10,000분의 1 가격으로 시작해요. 저희가 10,000분의 1 가면 100억짜리에 10,000분의 1이면 100만원, 10억짜리 10,000분의 1이면 10만원 이거예요. 10만원. 그러니까 100억짜리 건물을 내가 실제는 못 가지지만 100만원 투자해가지고 100억짜리 건물을 내 걸로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100억짜리 건물이 예를 들면 그 건물이 A 기업 건물로 돼 있다고 순쳐요. 예. A 말하자면 삼성 부산지사 건물이 100억짜리가 있어. 근데 내가 그걸 사가지고 워너비 부산지사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가상세계에서 얼마면 돼요? 100만원. 근데 그 100만원을 본사에다가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100만원을 내 거를 만들려면 내 거를 만들어야 나중에 시간 지나면 500만원에 팔든지 1000만원에 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 거를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거래소에 가서 우리 프랑코 코인을 100만원치를 사. 내 걸 사서 누굴 주는 게 아니라 그 건물에다가 저금을 해놓는 거예요. 내 돈을 저금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프랑코 코인이 지금 개당 100원이었을 때 내가 샀잖아요. 그 저금해 놨더니 너도 나도 없이 자기 건물을 자기 걸 만들기 위해서 막 사가지고 자기 아는 건물에다가 저장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100원이었던 게 1000원이 올라가면 내가 100원에 100만원어치를 사놓았던 게 1000만원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100만원만 건물에 저장해 놓은 거 900만원 될 거예요. 900만원 올라간 건 될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본사한테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돈을 저축해 놓은 것만 가지고도 건물이 자기게 되는 거예요. 본사는 수익이 뭐냐라고 하는데 본사는 코인가가 올라가면 본사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우리가 만든 70만 개의 건물을 다 코인으로 저장해 놓으려면 저 너무 커서 대략적으로 1조가 들어요. 1조요. 1조어치는 코인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 얘는 한 번 들어가 있으면 팔기 전에는 거래소로 안 나오니까 엄청난 코인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서울만 그래요? 경기도, 대한민국 전체, 그 다음에 일본, 미국, 필리핀, 우리가 계약했던 몽골, 이 모든 건물을 우리가 만들어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코인가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내려줬더니 야 왜 40원을 가지고 줬는데 예? 지금 5원 6원까지 떨어졌냐 얘기할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띠가 둘러있어요. 맨 처음에는 띠가 조금 둘러있어요. 예. 우리가 코인을 예를 들면 5억 원어치만 줬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5억 원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30원에 팔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급하니까 10원에 팔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5억 있으면 우리가 30원을 유지하려면 10원 팔 사람 1억 원어치 10원 팔 사람 우리가 4버리면 돼. 그러면 안 떨어져요. 네?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코인이 나가다 보니까 지금 120억 이상이 나가 있어요. 그 120억 원어치가 구름처럼 띠를 들고 있는 거예요. 띠를 들으면 지금 사람들이 10원에 팔 사람이 있고 5원에 팔 사람이 급한 사람은 막 3원에 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막 사들여가지고 40원까지 올리려면 120원어치를 우리가 걷어들여야지 올라가요. 맞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코인을 잘 이해 못하시면 그냥 제 말의 의미만 그냥 느낌만 알아보세요. 사람들이 살려는 사람은 우리가 본사가 사줘야지 되는데 언제 사주려고 제가 코인을 낸 거냐면 제가 100매도까지 갈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우리 트라이스톤이 못해도 12월 안에는 팔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 500억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수당 준 것을 우리가 막 받으면서 코인가를 올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4월이 돼가지고 우리가 서비스가 들어갈 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하면서 막 덤벼들면서 코인가가 100원, 200원 막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진행했는데 트라이스톤이 안 팔린 겁니다. 그 타이밍이 안 맞은 거예요. 그럼 왜 너는 그것 좀 모르냐? 아니 제가 트라이스톤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 돈이 본사가 돈이 돌아야 되는데 3만 명은 영업을 하나도 안 하니까 3만 명이 영업한 우리 형들이 영업한 돈이 우리한테 와야지 마진을 40% 나눠드리고 나머지 갖다가 코인가를 올리는데 영업인 스탑이 됐어요. 그럼 영업인 스탑이 되면 본사는 자산에도 팔아가지고 이익을 하려고 해서 트라이스톤 지분을 500억에 팔려고 한 거예요. 거기도 특이하게 뉴머시기 증권이에요. 정해졌다니까 세 글자.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는 파트너 가지고 진행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그 사이에 기업 가치평가를 내야 돼요. 저희가 5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트라이스톤에. 예, 익산에 있는 회사 있잖아요. 우리 워너비 회사. 50억을 투자했을 때 기업 가치가 100억이었어요. 그때는 공장이 다 져지기 전이니까. 예, 100억이었을 때 50억을 투자하니까 우리 지분이 몇 프로예요? 50%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1000억 수준까지 올라간 거예요. 왜? 공장이 돌았잖아요. 그래서 1000억까지 투자했으니까 저희가 1000억에 50%는 500억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생각해보면 그 기업 가치를 매기는 회사가 뭐냐면 회계사예요. 회계법무법인. 그러면 누구 회계법무법인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랑 잘하는 데가 해야 되겠어요? 모르는 데가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그래야지 팔이 안 묻다고 세게 올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회계법무법인을 지정을 했어요. 이제 주식거래하기 전에 기업 평가를 해서 저희가 두 군데 회사만 얘를 납품합니다.
일본의 소지츠라는 회사,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포스코, 그리고 지금 뭘 계약했냐면 중소기업 두 군데만 했는데 중소기업한테 계약을 했어요. 만들어진 금덩이 같은 이 덩어리가 있는데 이 덩어리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부스러기가 나와. 부스러기. 중소기업은 그 부스러기를 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얘가 희귀종이에요. 얘 희귀하네요. 그래서 부스러기까지 가져간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것은 그 스테인레스 강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건데 러시아가 전쟁 중이라 가져오기가 물량이 딸려. 그래서 세계에서 러시아하고 구소련 말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것도 우리 회사밖에 없다고 트레이스토는. 그래서 그 부스러기도 필요한 거예요. 그거까지 계약을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업 가치가 높잖아요. 그리고 두 개 회사에서 1년 동안에 가져가는 총량이 980억, 거의 1000억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그 트레이스톤 기업 가치가 얼마가 나냐면 4천억이 나왔어요. 기업 가치 보니까 1,000억 이상인데 4천억이 나와서 제가 막 기분이 무지는 좋았죠. 왜? 2천억, 50%로 팔면 2천억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10억만 원어치만 팔아도 400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10%만 팔아도. 그래가지고 좋다 이랬는데 대기업이 그걸 받겠어요? 너무 크게 나오니까 무시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대외비를 해가지고 제가 어느 회계법이라는 말을 못한 거예요. 무시가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증권사에서 회계법인을 정해가지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 회사 자산평가를 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우리는 급하니까 돈 주고 막 독촉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데는 어떻게 되겠어요? 천천히. 왜? 급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늘어지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놓은 것을 빨리빨리 우리가 사가지고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고 그런 와중에 분뇨 사업을 해야 되니까 참아주세요. 예. 그래서 대의를 위해서 소유를 시대하고 우리는 이쪽에다가 투자를 들어가면서 오늘에까지 오르게 된 겁니다. 분위기는 이해되시죠? 제가 이제 핑계 아닌 핑계는 치킨집을 우리 집에서 이제 동네 치킨집 하나 차리려고 해도 인수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하고 프랜차이즈 정해가지고 거기 계약하고 물건 받고 이런 게 6개월 안에 끝내려고 하는 게 비가 오거나 인테리어 업자가 공사에다가 다쳐가지고 또 하고 이런 불상사가 되면 6개월에 끝날 수 있는 게 8개월도 가고 10개월도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우리 그 에어돔 만든 거 보셨죠? 에어돔. 우리 본사 옆에. 그 에어돔 2023년 작년 1월에 완공하기로 해가지고 에어돔 값 7억 부담하는 겁니다. 비용을 7억. 1월 말까지 끝내주기로 해요. 근데 아주 구청에서 브레이크 걸고 안티들이 구청에다가 찔러가지고 뭐해노 브레이크 그래가 돼가지고 말이나 2023년 10월 정도에 끝났잖아요. 저진 것만. 아직도 구청에서 뭘 확정을 못 받았어요. 아직도. 안티들이 자꾸만 이거 넣어가지고 이래 테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 제가 여러분한테 죄송한 핑계 대는 거예요. 이 큰 덩어리들이 움직이고 대기업하고 연관돼서 움직이다 보면 그렇게 바로바로 안 돼요. 그렇지만 제가 거짓말하는 건 아닙니다. 워너비가 나쁜 기업이다. 나쁜 기업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조급하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랑코 코인은 어떻게 올라갈 거냐면 이제 얘가 이제 오픈할 때가 됐습니다. 오픈하고 우리가 이제 돈을 좀 이제 챙기고 있습니다. 돈을 지금 쌓고 있잖아요. 계속 여러분들이 내는 돈이 쌓이고 있잖아요. 돈을 우리가 먼저 지불했으니까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모든 코인을 확 락을 걸어버릴 거예요. 락을 어떤 거든 다 딱 묶어.
묶고 어떻게 해야 돼요? 포인터를 올려. 쭉 올립니다. 왜? 이제 파는 사람이 없잖아요. 딱 내놓은 사람이 없으니까. 걸고 딱 올리고 어디까지 올리면 40원까지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락을 풀 때 한 번에 120원을 풀면은 뚝 떨어지잖아요. 5억씩 풀겠다. 5억씩. 그래서 5원, 그러니까 4원에 내밀지 말고 40원에 10%씩 내놔라 이거예요. 그럼 똑같은 거잖아요. 밑에서 4원에서 왔다리 갔다리 내느니 40원에서 10배에서 그때 10%씩 내놓으시라. 그렇게 우리는 돈을 계속 4억씩만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 올라갑니다. 40원, 42원, 45원 이렇게 올라가면 지금 비트코인 때문에 지금 상승장이란 말이죠. 뜨겁단 말이에요. 얘가 왜 올라가나 이렇게 봐요. 그러면 우리 프랑 서울시를 세계에서 처음이라니까 이 대도 2천만 도시를 3D로 만든 회사가 없다니까요. 그걸 딱 보고 가만히 보니까 여기다가 코인을 사서 넣으면 이게 내 건물이 되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쫙 올려들어서 40원, 50원 이제 막 올라가게 될 거다. 그러면 저희가 5억씩 이렇게 풀다가 그 다음에 10억씩 풀다가 그 다음에 50억씩 막 풀어낸다. 그럼 여러분들도 손해가 아니고 회사가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프랑코인은 어떤 사람은 우리 코인이 망한 줄 알아. 우리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코인이 시작도 안 한 코인이니까 여러분들이 워너비 비드를 가지고 그것을 잡고 계시면 제가 후회할 일 없도록 반드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투자된 돈이 얼마인데 프랑코인을 놔줄 것 같아요? 이 IT 사업에 지금 얼마나 박사님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대전 테크노밸리 연구단지 안에 있습니다. 저희가 건물 산 거 알죠? 우리 건물을 사가지고 거기에 박사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공개는 지금 하고 있어요. 바이오 산업은 이게 몽골 국립대학교 의대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쇼와 대학교랑 해가지고 일본에 들어갔었잖아요. 이제 몽골로 들어가고요. 왜? 일본은 단가가 비싸가지고 1,500만 원에 맞고 몽골은 1,200만 원에 맞을 수 있어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얘는 뭐냐면 인공지능으로 AI로 사람의 피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피를 뽑아가지고 요 안에다가 딱 넣으면 최첨단 연구소에만 그 배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무진실이 있어야 돼요. 세포에 엉뚱하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얘는 요게 이동용 자동 배양기예요. 그래서 우리 피를 뽑아가지고 거기다 딱 놓으면 2주 있다가 다시 병원에 가면 링거를 통해서 NK세포, 면역세포라든지 줄기세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발됐습니다. 그 사이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고 얘는 제가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피부에다가 넣으면 꾹 누르면 얘가 머리카락 여기 요 하나가 확대해서는 현미경을 봤었는데 머리카락 10분의 1 그때 거기 구멍을 이렇게 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으로 돈을 지불을 했습니다. 기술은 우리 기술인데 얘를 이제 금형을 찍어가지고 이제 그 주사 바늘이 막 하루에 뭐 몇천 개도 와야 되잖아요. 그 기계를 생산하는 그 금형 기계를 지불을 했어요. 일본에서 지금 만들어서 한국에다가 3월에 옵니다. 그리고 와서 또 실험을 해야 돼요. 대량 생산용 실험을 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 찍을 때하고 100개 찍을 때하고 다르잖아요. 컨디션이. 그걸 하게 되면 5월부터 나와. 성공하면 5월부터 나오는데 이제 이 부분까지 저희가 바이오 사업은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어서 광고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얘기했냐면 워너비 회원이 되면 수당을 받습니다. 근데 수당 받는 것이 수당이 다가 아니라 워너비가
물건을 만들고 워너비가 유통하는 제품은 원가에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지만 제가 그거 선언했잖아요. 돈을 받아서만이 내가 부가 아니라 내가 써야 되는 돈을 아끼는 것도 그것도 부자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얘가 몽골에 가서 주사를 내가 치매가 왔어. 그럼 치매 오면 얘를 맞으면 치매가 풀어진단 말이죠. 강경화 일본에 가서 강경화인데 우리 엑소준 맞은 분 강경화가 걸린 분이 강경화로 병원에서 포기했습니다. 이분 지금 나중에 다 사례 발표할 건데 강경화 걸리면 피곤해 안 피곤해? 예, 얼굴이 쎄하고 피곤하잖아요. 근데 일본에 가서 맞고 와가지고요 다시 구매 와가지고 그분 사례 얘기 들어보면 새벽장에 부인하고 같이 나가서 장 보러 가는 거예요. 장 보러. 예, 장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 동생도 몽골에 가서 또 맞고 왔다니까요. 요번에. 우리나라에서 맞는 거 불법이에요. 예, 우리나라. 예, 불법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꼭 가야 돼요. 예, 자, 그런데 이분이 술을 많이 드시기 시작한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원래 술 먹으면 한 잔도 못 마셔요. 강경 환자가. 몸이 좋아지니까 술을 좋아하시니까 술을 먹을 때도 끄떡없는 거예요. 예, 부작용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예? 예, 몸이 좋아지 그만큼. 자, 생각해보세요. 워너비 회원들이 3만 명이 내가 간이 망가졌든지 예? 어디가 연골이 닳았든지 그 다음에 녹내장이 왔다든지 녹내장은 그 앞 때문에 엄청 아프단 말이죠. 예? 그 치매가 왔다든지 못 고치는 예? 난치병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몸이 피곤해진다든지 아니면 점점 나이가 들어서 축축 처지든지 예? 이럴 때 우리 주사를 맞으려고 할 때 회원이라는 것 때문에 1200만 원 맞을 걸 300만 원, 400만 원 맞을 수 있다면 뭐 때문에 50만 원 냈기 때문에 예? 50만 원 냈기 때문에 회원 리스트에 들어간 것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는 날이 곧 온다. 한국에서 하면 좋겠지만 뭐가 됐든 몽골에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이 곧 온다. 예, 곧 온다. 그럼 지금 당장 나 300만 원 맞아달라. 그건 안 돼. 지금은 그럼 망해요 회사가. 이제 3만 명이 아니라 30만 명한테 우리가 영업을 할 때 될 때는 우리 3만 명은 그냥 공짜로 맞춰도 되지 않냐 이거죠. 예, 이런 개념이라는 거. 자, 그래서 광고라고 한 것만은 여러분들이 10개 코드를 가지고 있거나 20개 코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기 혼자 이동을 돼 있잖아요. 그러면 1,000원 없어도 그분 혼자만 할인받아요. 그러면 100개를 가지고 있어도 자기는 할인받는 거, 1개 가지고 있어도 자기는 할인받는 거니까 이 명의를 반드시 자기 가족이나 다른 명의로 해놔야 된다. 네, 그렇게 해놔야 된다. 그럼 왜 그렇게 되냐? 내가 100코드 있으니까 100명한테 아니야. 안 돼요. 그러면 망해요. 보통. 네, 그런 거니까 반드시 우리 회원 등록되는데 우리는 10만 명이다. 예, 워너비가 돌볼 수 있는 어른은 10만 명, 우리가 돕는 아이도 10만 명 이렇게 정했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지금 3만 명이 멈춰 있으니까 여러분 코드를 나누셔야 돼요. 이게 광고예요. 사람 이름이 들어와 있어야지 회원이 되는 거니까 그래야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뭐 돼지고기 싸게 사는 거에 내가 사서 가족이 먹으니까 상관없는데 이런 주사 맞고 NK세포 주사 맞는 거든지 줄기세포 맞는 것은 한 사람이 하나예요. 네, 그런 거니까 반드시 회원을 나눠서 선착순한테 10만 명 안에 들어오라. 돈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 코드를 나눠주시라는 거예요. 예. 명의를 변경하라. 명의 변경. 이게 매우 중요한데 이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예, 10만 명에서 멈춥니다. 이것은 예, 회원은 이 부분 해서 이 얘기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이건 잘 아시죠? 돼지 농장주가 이 민원이 하도 들어오니까 자살했어요. 그분이 자살할 때까지 자살하기까지 이 똥 문제는 똥 악취 문제는 대단해요. 왜? 대단해요. 왜 자살하는지는 뭐 갈등하고 싸우다가 술 먹고 자살했겠지만 예? 그런 심각했다. 죽을 정도
정도까지 이게 심각한 악취인데 해외에 똥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있다면 죽겠어요? 수입해서 쓰겠어요? 우리나라 6천 농가가 수입해서 쓸 건데 수입을 안 하는 거 계속 이 악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해외에도 똥 냄새를 없애는 기술은 없다. 이거에 대한 증거잖아요. 증거.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똥 냄새를 해결했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 기술은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개발해 전 세계로 진출을 한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 다음에 그 우간다에서 그 폴란드에서 요청이 오는 겁니다. 예,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빨리 전 세계로 저희가 진입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술의 핵심이 얘예요. 이 가루. 이 가루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대단한 건데요. 이렇게 그 분뇨 처리장에 이런 큰 통을 들어가요. 큰 통이. 거기에 이 가루를 이만큼 담아놓고 모든 똥분은 항상 여기를 통과하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물이로 여기 이제 밑에는 물이 아니라 우리 리바이크한 요 가루가 있어요. 그러면 똥물이 이리로 쑥 들어오면 꾹 차면 넘치겠죠? 네, 넘치. 그럼 계속 오는 게 위로 오는 게 아니라 이 밑으로다가 물이 들어오게 하고 넘치면 올라가게 하잖아요. 넘치게 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다음 칸으로 가는데 신기한 게요. 이 가루가 있는데 그 분뇨 물이 왔다가 가면 얘가 바뀌어. 왜 똥냄새가 나냐면 부패균들이 많으면 부패균들이 먹을 감이 있으니까 야 부패시키자 부패시키자 이러면서 똥냄새 나는 거예요. 근데 얘를 통과하면 불량배들랑 놀던 애가 교장 선생님 아들을 만나거나 경찰 아들을 만나가지고 얘가 이제 바른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뀐 것처럼 부패균들이 그동안에 지네끼리 있었을 때는 야 부패시키자 해서 부패할 때 나는 냄새가 똥냄새거든요. 그런데 얘가 이제 여기 왔다 가면 야 발을 시키자 이런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미생물들은 이렇게 바뀌어요. 네, 바뀝니다. 그래서 얘는 계속 밑에만 담궈있으면 넘치고 이렇게만 하면 계속 바뀌면서 하루 만에 200톤의 똥냄새를 하루 만에 잡아버립니다. 이 성소를 초월하는 기술이에요. 내가 그것을 해결합니다. 네, 이 부분을 우리 회사가 잡았다. 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뭔 얘기냐면 돼지 악취는 없앴는데 이 악취를 없앤 걸 가지고 그 비료가 되잖아요. 액비를 가지고 농사를 져보니까 곰치가 11cm 되는 게 18cm가 됐어요. 곰치가. 깻잎이 12cm였던 깻잎이 제가 좀 전에 점심을 쌈밥을 먹어봤거든. 그래서 깻잎을 다시 해보니까 12cm 정도 돼. 손뼈 반 이렇게. 얘가 19cm가 됐어요. 19cm가 한 뼘입니다. 깻잎 한 뼘이면 한 공기 넣고 싸먹어도 돼. 밥 한 공기 넣고 싸먹어도 이만해지는 겁니다. 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땅이 기름진 땅으로 바뀌는데 예, 토양이 바뀌는데 그게 왜 바뀌냐면 미생물 때문에 바뀌어요. 미생물 때문에. 그냥 미생물 없는 거름만 화피를 잔뜩 줘봤자 미생물만 죽어요. 그래서 미생물이 들어간 액비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 이것 때문에 완전히 지금 땅이 바뀌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딸기 농장, 딸기 농장인데 이랬던 게 이렇게 빡빡하게 곰치 농장이 이랬던 게 이렇게 막 빡빡하게 바뀌는 거예요. 자,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게 참 따로 못하네. 이게 전남에 있는 간척지예요. 간척지는 영분토가 있잖아요. 영분. 소금기가 아직 바다 소금기 안 가죠. 거기서는 농작물이 안 커요. 잡풀은 아주 강력한 잡풀들은 조금씩 자라나도 안 커요. 그래서 걔를 묶어내면서 계속 거기다 돈을 쏟아부어야지 농사를 줄 수 있는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얘를 아무 돈을 안 쓰면 50년이 지나도 계속 농사를 못 지어요. 맞죠? 현대 소선 간척지를 현대가 그것을 막바지를 막아가지고 간척지를 만들고 돈을 수년간 쏟아부은 겁니다. 그래서 논으로 만들어내고 그 땅값이 올라가는 걸 가지고 엄청난 또 떼돈을 버는 거에 현대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얘가 그 전라남도에 있는 간척지인데 이렇게 잡풀만 나지 농작물은 자라지 못하는데 요 또랑을 지나가지고 여기다가 액비를 뿌린 거예요. 액비를 뿌리고 여기다가 배추를 농사를 졌는데 완전히 무성한 게 된 거예요. 자, 이 사실이 우리 전라남도에만 테스트된 게 아니라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지사가 코로나 오기 전부터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무슨 땅에다가 말하면 영분토, 중국 대륙 안에 뭐 바다가 있어. 이 육지의 한가운데 내몽골 있는데 그쪽에 영분토가 엄청난 영분토가 있는 거예요. 영분토가 뭐냐면 소금기가 있어. 옛날에 거기가 바다에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농사를 못 지어. 농사를 못 지는 땅이 몇 평이냐면 1000억 평이 있습니다. 1000억 평. 1000억 평이 얼마냐면 대한민국이 300억 평이에요. 대한민국 남한 땅 3배가 농사를 못 짓는 영분토가 있는데 그 영분토에다가 들어오는다가 우리 액비를 쫙 뿌렸다는 거 아니에요? 뿌리고 얘를 한번 쟁기질해 가지고 뒤집고 거기다가 작물을 심었는데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 이 과학자들이 농업과학자들이 이제 수진 인물이 원사인데 기절한 거예요. 그래서 1000억 평을 우리한테 줄 수 있다. 1000억 평. 남한 3배 되는 걸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회사가 처음에 얘기된 게 아니라 이 원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됐는데 거기 개발회사, 기술회사이기 때문에 준다는 또 못 가죠. 그게 준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원어비가 받아올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봤는데 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 200평당 한 마지기당 1000만원씩 지원금이 와요. 이거 변하지. 그러니까 1000억 평은 5억 마지거든요. 5억 마지. 그죠? 200평이 한 마지니까 한 마지는 1000만원이니까 1000만원씩 5억 번 준다는 거예요. 이거 갖다가 액비를 뿌리면 이 1000억 평에다가 돼지똥물을 뿌리려고 대한민국에서 만든 돼지똥 다 일로 가지고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 1000억 평에서 벌어진 돈은 농사에서 벌어진 건 누가 들어온 거예요? GDP한테 온 겁니다. 자, 이게 원업의 신광개토 프로젝트입니다. 제 가슴을 지금 뜨겁게 하는 거. 왜 그러냐면 광개토대항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대한민국 북한까지인데 이만큼을 넓혀놓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상 광개토대항 때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는데 우리는 이 액비 가지고 분유어 처리 기술을 가지고 중국에서 1000억 평 그 다음에 각 나라마다 간척지 영부터 우리가 다 긁어와 버리면 전 세계 광개토 대항이 하지 못한 거 원어비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역을 다 받아요. 그러면 제 말이 거짓말 같아요? 중국이 왜 지원금을 주고 못 쓰는 땅을 쓰게끔 만들려고 하냐면 중국이 땅은 넓지만 한국의 30배 된 땅은 넓지만 인구가 14억이다. 그래가지고 중국이 식량이 그 자급자족이 안 돼요. 중국이 식량을 어디서 수입해 온 줄 알아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수입해오는데 이 초록병을 농토로 만들 수만 있다면 중국이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 기업이 중국 정부랑 지금 딜하려고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중국 지사가 그것을 실험하는 걸 완벽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행사 때 왔던 그분이 이걸 해낸 거예요. 이걸 해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초록병을 어떻게 한다 그러냐고. 그래서 원어비가 지급한 겁니다. 예. 이 광개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 원어비가 딱 잡은 겁니다. 돈이 지급이 돼서 이 기술을 가진 회사의 지분 40%가 원어비 거고, 그 지분을 가진 회사는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유통하는 회사는 원어비예요. 그렇게 전 세계를 그렇게 짜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은 사실은 이거 개발한 대표랑 지사장이 영업을 다 해놨어. 다 해놨는데 겁이 나가지고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원어비는 거침없이 제주도든 정부 문제든 막 치고 나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광개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첫 번째는 연부토, 두 번째는 사막입니다. 사막. 예, 여기 중앙일보에 뉴스 나온 거 보세요. 중앙일보에 몽골 땅이 대한민국 땅의 15배입니다. 예, 딱 대한민국 땅이 15배인데 몽골 땅의 78%가 사막화가 됩니다. 사막이 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막화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 보듯이 여기는 사막이고 여기는 사막화예요. 풀들이 뜨문뜨문 있다는 거예요. 아직 사막은 안 되지만 사막이 될 지경에 있는 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들이 이게 여기 중국인데 사막화가 여기 중국이 여기 몽골인데 이만큼이나 지금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이 초원, 사막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중간지대가 있잖아요. 중간지대. 자, 얘가 초원이면 얘는 사막이, 흰색은 사막이면 80%가 사막화된 데가 있고 얘는 거의 다 사막이죠. 50%가 사막화, 20%가 사막, 이 중간지대가 있어요. 이게 1km든지 5km든지 이 중간 접점 지역이 있잖아요. 이 땅을 원어비가 다 받으려는 겁니다. 중국과 사막과 연결된 이 족경의 땅을 다 받아서 거기를 액비를 뿌리는데 액비 뿌리면 변화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사막화되는 이유는 양분 부족이거든요. 양분 부족. 그리고 미생물 부족이거든요. 그걸 쫙 뿌리게 되면 이걸 초원을 만들어서 여기서 사료용 작물을 키우려야 되는 거예요. 사료용 작물. 그래가지고 줄기는 소사료, 열매는 돼지사료. 예,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광개토 프로젝트예요. 신광개토. 자, 이 사막에 관계된 것을 다 잡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지금 이 얘기도 할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급한 거는 지금 몽골에 가서 얘기해 본 겁니다. 네, 몽골. 자, 이제 이렇게 부분 이루어질 거고, 저희랑 몽골 정부랑 어느 부서랑 협약했는지 아세요? 몽골 환경관광부.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땅을, 어마어마한 땅, 2kg, 3kg씩만 받아가지고 저만 그 사막 테두리를 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건 엄청난 건데 누구 돈으로 할 것 같아요? 원어비도? 여러분도? 유엔 자금. 유엔 자금이 이 기후 문제는 세계 문제잖아요. 이 기후 사막화를 막기 위해서 엄청난 유엔 자금이 있고 월드뱅크, 그 다음에 선진국에서 나가는 돈. 자, 우리나라 농림부 있죠? 농림부가 해외 원조화, 국가 말고 국가 중에 농림부에서 해외 원조 자금이 농업 지원금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일까요? 1년에 1조 3천억. 이게 선진국은 그렇게 내보내야 됩니다. 그 돈을 끌어당겨서 여기서 사막화를 초원으로 만든 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들이 탄소세를 내야 되잖아요. 탄소세. 탄소를 배출해가지고 공장이 돌리면 탄소세를 내야 돼.
그럼 탄소세를 안 내려면 초원이 어디다든지 나무를 심어야 돼. 나무. 예, 나무를 막 심으면 나무를 얼마만큼 심은 거에 따라서 탄소세를 절감해줘요. 그 돈은 반드시 내야 되는 돈입니다. 그 돈을 땡겨가지고 사막화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연관된 데가 기후재단이잖아요. 거기에 고문이 누구예요? 반기문 사무총장이잖아요. 모르셨죠? 예, 그 과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대인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루어지려고 그렇게 지금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행해서 작물이 사료가 작물 나온 돈은 어디로 와요? 한국으로 오고 디딜러에게 40%가 나눠지게 돼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축분 사업은 등료 사업은 자 들어오면 똥이 들어오면 돈 벌고 똥이 나가면 돈 버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만들더라도 원료값은 빠져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예, 우유를 만들든지 예, 또 떡볶이를 만들든지 뭘 만들든지 원료값은 빠지고 거기서 나머지가 마진인데 이런 사업 하세요? 액비를 만드는 액비 착골 만드는 원료는 대치동이 되는데 대치동을 받으면서 4만원씩 받아. 4만원씩. 예, 이게 꼭 먹고 안 먹고 도랑치고 같이 잡고 이 4만원씩 받고 그 다음에 나갈 때는 그러니까 얘가 200톤이거든요. 지금 한양 거 200톤이니까 4만원씩 받으면 얼마예요? 800만원. 800만원이 매일 들어오는 거예요. 매일. 연중 무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돼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인님이 결혼식이다 그래가지고 네? 야 우리 주인이 결혼식이래. 따님 결혼식이니까 우리 이틀 동안에 똥 참자. 아니잖아요. 계속 들어온다니까 이틀 동안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돼지 축사업 또 소 그 축산업이 망하지 않는 한 얘는 안 망해요. 계속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 장비가 들어갈 때는 50톤밖에 못했는데 우리가 가서 200톤 하는 겁니다. 예. 이게 3월 20일 날 공사가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시범문에 나오고 4월 1일부터 분유를 받기 시작을 해요. 얼마씩? 200톤씩. 그럼 바로 수익이 나와가지고 4월부터 1일이 될 건지 3일이 될 건지 제가 그거 안경 모르지만 수당이 계속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나가냐면 이거 프로모션 수당이잖아요. 누구한테 나가냐면 만코드 전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 만코드 이유는 만 1번부터 2만 번까지는 이런 게 두 번째가 탁 나타난다는 거지. 그죠? 제가 그걸 또 계약할 거 아니에요. 그건 만 1번부터 2만 번까지. 2만 1번부터 3만 번은 세 번째 거. 이렇게 해가지고 31번까지 계속 여기서 나오는 수익의 80%를 나눠준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본사는 20% 가지고 뭘 먹냐? 이잖아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본사는 자산운용 이거 하나만 잘 보면 자산운용사 은행들이 그냥 붙습니다. 새마을금고 돈 막 다 갖다 쓸 수 있습니다. 농협자금, 농업자금 이런 거 농협 그 해외 그 수출 계약하면서 농업인들에 대해서 손해가 올까봐 책정된 자금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예, 부자예요 농업. 예, 농업 부자라서 웬만한 거 다 대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금을 움직여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본사는 여러분들이 한 개 만들 때 우리는 은행돈 가지고 10개도 만들고 20개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1개까지는 여러분들 똥협회원들용 31개 넘어서 170개까지 30개 빼고 170개까지 넘치는 건 본사가 은행 자금 가지고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똥협에 참여한 돈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똥협회원한테 80%가. 그리고 본사가 만든 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G딜러와 K딜러에게 40%가. 그럼 40%는 위기가정 총선에게. 이렇게 이제 만들지 않을까. 본사가 80% 주고 어떤 분이 본사가 80% 주고 뭘 남기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거의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고 본사는 이 레퍼런스로 은행을 움직여서 이 작업을 한다. 그것이 진행되는데 지금 이제
어느 단계에 있냐면 임대를 주려고 해요. 자기는 재산을 팔기 싫고 우리한테 임대를 주는 거예요. 왜? 똥냄새를 맡기 싫고.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장비 설치하고 임대를 받는데 이런 거 하나에 한 달에 1,000,000원이에요. 임대료가 1,000,000원. 그럼 그 사람은 자기 50톤만 하면 돈 남지 않느냐? 돈이 남는데 차라리 편안하게 1,000,000원 남는 게 남지 이 똥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5,000,000원 남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 분유는 계속 돼지는 싸니까 똥은 들어오지?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안 받지. 그럼 이걸 어디다가 처리해야 되냐? 꿈에도 똥, 꿈에도 똥이 나오는 거예요. 처리, 이걸 어디다 버릴지는 모르니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임대가 되면 우리는 돈 하나 안 들이고 가져와서 임대료만 내면 나머지는 다 우리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얘가 우리가 돈을 투자한 것이지만 인수한 거지만 이 사람이 30억짜리인데 이거를 우리한테 임대해주면 좋아 1,000,000원에 2,000,000원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800만원씩 매일 들어오니까 30일이니까 2억 4천 3발 24 2억 4천. 그 다음에 여기서 차콜로 나가는 거 차콜 우리 기술이라 했죠. 차콜로 나가는 게 계약 체결했습니다. 차콜을 받아주기로 한 협회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차콜 가지고 그 토양을 그 계량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톤당 100만원 주게 됐습니다. 100만원 받기로. 자 그러면 200톤이 일로 들어오면 물로 액비로 나가고 나머지가 20톤이 차콜로 나와요. 10%. 그러면 한 톤당 100만원. 20톤이 얼마예요? 2,000만원. 한 달이면 6억. 그래서 얘는 차콜로 6억 벌고 똥 들어오는 걸로 2억 4천 벌어요. 그래서 합치면 8억 4천. 8억 4천에서 전기세나 인건비 제하면 한 2억 4천 나간다고 하면 저희가 6억 정도 한 달 벌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당보다 나눠준다. 이 얘기예요. 물론 여기는 이 주인이 임대도 안 주고 파는 것도 50%만 팔아가지고 저희가 10억 주고 삽니다. 50%만. 그래서 6억 중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3억만 하게 된 겁니다. 3억. 3억의 80%를 만코드에게 계속 수당으로다가 나눠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다가 액비가 나가면 그건 더 이제 큰 수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지루하시죠? 10분이면 끝납니다. 10분. 원주는 몇 시간 했다고요? 3시간 했습니다. 자, 이제 신광개토 프로젝트는 신광개토는 영토를 전세계 영토를 우리가 넓히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전세계 영토를 넓히겠다. 그런데 얘는 뭐냐면 하림 김문국 회장님의 상장 통합을 흉내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문국 회장님이 사료 공장을 했었는데 사료 공장이 큰 공장이 못 됐어요. 뭐 조금 큰 공장이 되겠어요? 조금 큰 공장이 못 되니까 사료를 이 양계장한테 팔려야 되니까 사료 공장이 더 큰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업비 나가야 되지, 가격 경쟁이니까 깎고 할인해줘야지. 그러니까 사료 공장이 망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경쟁을 하려면 할인, 영업비 30%는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할인 김문국 회장이 마음으로 뭘 생각했냐면, 야, 이거 이러다가 영업비 나가고 홍보비 나가고 할인해가지고 나가면 남는 것도 없다. 그리고 뭘 생각했냐? 삼장 통합이 뭐냐면 농장도 냈고 공장도 냈고 시장도 냈고 안 되겠다 이게. 통합시켰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할인 공장에서 영업을 일반 양계장 줄 때는 영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그냥 먼저 공짜로 줄게. 양계장은 내 게 아닌데 양계장한테 얘기한 거예요. 사료 공짜로다가 그 출하될 때까지 40 며칠인가요? 출하될 때까지 내가 공짜로 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계장 입장에서는 없는 돈 끌어가지고 그냥 40일 동안 사료가 좀 비싸요? 이거를 주고 나중에
이걸 팔아가지고 그것을 메꿔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예, 외상이면 뭐 소도 잡아먹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외상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료 공장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주니까 영업비를 안 줘도 되잖아요. 예, 위탁이니까 다른 사료 공장에서 안 받잖아요. 영업비 없었죠? 영업비 없으니까 공장 마진 있죠. 그래서 내가 가져올 때 닭을 나한테만 팔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위탁한 거니 나한테만 팔아라. 팔 때 네가 다른 데 줄 때는 네 돈 가지고 다 할 때는 2,000원 남았다면 나한테는 1,500만 원만 1,500원만 남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500원 아꼈죠? 여기 영업비 30% 아꼈죠? 공장 마진, 이게 한 회사 거니까 공장 마진 아꼈죠? 이걸 가지고 홈플러스에다 납품할 때 남들은 이 사람은 사료값 받을 거 다 받아가지고 자기네 이걸 가져와서 가공을 하려니까 자기는 10,000원에 가져와서 20,000원에 팔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는 할인 받는 게 많이 있잖아요. 사료 공장이 자기 거니까. 자기가 닭을 가공해가지고 홈플러스 줄 때 남들이 20,000원 줄 때 자기는 16,000원 주니까 홈플러스에서 누구 거만 팔겠어요. 할인 거를 마진이 많으니까 팔아주겠지. 그래가지고요 우리나라 양계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게 할입니다. 맞지 않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료 공장을 계속 인수를 한 겁니다. 다른 회사 브랜드로 됐지만 실제 소유주는 할인이에요. 그 할인이 사료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뭐가 많이 들어가요? 사료 재료가 되는 곡식을 해외에서 예? 우크라이나라든지 미국에서 가지고 오는 운송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배 운송비가. 그래서 할인이 세계에서 2번째가 되는 운송회사를 인수한 거 아니에요. 제가 박수를 쳐드려요. 그 다망해가는 이 사료 공장 가지고 삼장 통합으로 이 시스템을 잡은 거예요. 저 이거를 보고 우리는 돼지 가지고 삼장 통합하겠다. 돼지 가지고. 예, 크리스찬들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회사에 임하셨다 이 뜻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 회사에. 나는 돼지로 하나님이 우리 회사에 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면 안 되니까 난 주님 하겠다. 주님이 회사에 왔다. 주님 이런데 금주님 같아 보였고 금주님. 그래서 주님이 아니고 뭘 했지? 생각하다가 원어민가 꿈꾸는 농축산혁명 3장 통합을 똑같이 따라하는데 복음이다. 원어민은 복음자리이다. 위기가진 청소년들이 그 가정이 복음자리가 못 되니까 가출을 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원어민가 너네들이 복음자리가 됐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잘 사시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오면 예, 위험하거든요. 그 복음자리 필요한데 원어민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서 여러분들의 평생 복음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뜻이잖아요. 복음이라고 해요. 근데 발음을 잘 해보세요. 복음. 예, 예. 마태복음, 누가복음. 예, 복음. 그래서 제가 목사라 노골적으로는 못하지만 복음은 복음인데 복음자리에 복음. 요게 이 로고가 새 둥지 로고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다. 자, 그럼 우리는 몇 개 회사를 가져야 되면 첫째, 사료 공장을 갖게 됩니다. 액비 공장을 갖게 됩니다. 분뇨 처리장을 갖게 됩니다. 그죠? 공장을 이렇게 갖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 육가공 회사를 갖습니다. 그래서 워너비가 보유하는 회사는 4개입니다. 분뇨 처리장인데 전국에 1,000개 다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료 공장 우리는 만듭니다. 인수하든지 만들든지. 그 다음에 액비 공장 만들어요. 실제는 분뇨 처리장에 다 액비 공장 허가를 다 받아놔 있어요. 이미 모든 액비 공장은 모든 분뇨 처리장은 그 액비 인허가를 다 받아 있어요. 정부가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액비 공장은 이미 보유한 거고 이게 갇힌 거고 얘 사료 공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가공 공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사료에서 양돈장한테 사료를 공짜로 대줘요. 양돈장한테 공짜로 대줍니다. 근데 공짜로 대주면서
똥냄새가 안 나게 만들어줘요. 그거는 최홍림 교수하고 우리 연구소의 최홍림 교수하고 다 이미 만들어서 홍성에 1000마리를 똥냄새 안 나는 그 축사를 샘플을 만들어놨어요. 홍성에 아니 그 횡성에 1000마리 만들어놨습니다. 왜냐면 이게 돼지를 기를 때요. 여기가 돼지가 여기서 꿀꿀대고 자라면 돼지 밑에 1m 웅덩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웅덩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물을 똥이 차기 전에 우리 액비를 갖다 다 채워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똥 쌀 때마다 액비 미생물들이 어이구 우리 밥 안 내는 것을 다 먹어버리는 거죠. 똥냄새 하나도 안 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탁 양동장을 만들어요. 그럼 양동장이 똥 싼 거는 분해 처리장으로 가잖아요. 3만원씩 내야 되잖아요. 네. 4대.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은 공짜로 해요. 돼지를 받을 때 우리가 돈 받으면 되잖아요. 그 감하면 되잖아요. 사료비도 돼지를 한 마리 받을 때 사료값 제하고 분뇨 처리비 제하고 그러면 축사농가가 얼마나 좋아. 돈 안 들고 하니까 우리한테 무조건 오게 돼 있다 이거죠. 똥냄새도 안 나게 해주니까. 자 이렇게 됐잖아요. 자 양동장에서 싼 똥이 처리장에 와. 처리장 중에서 중요한 것은 그 슬러지 건더기 있잖아요. 똥 80%는 물로 가니까 액비로 가는 거예요. 20%는 그것이 차콜로 갈 수도 있고 차콜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냐면 걔를 분말로 만들어가지고 사료 공장으로 보냅니다. 똥을 사료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과장된 얘기냐? 진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해에서 돼지가 지똥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돼지 방구 냄새랑 똥 냄새가 납니다. 왜냐면 장을 미생물이 장악했기 때문에. 이래서 얘를 분뇨를 그 분말을 만들어서 사료 공장에 20%를 섞어. 20% 섞으니까 사료가 100%가 갔을 때는 돈이 많이 들지만 공짜로다가 만드는 거를 20%를 섞어가지고 주니까 여기 벌써 우리가 20%가 남잖아요. 이 가격 경쟁력이 있잖아요. 어느 사료 공장이 우리한테 도비겠냐. 우리가 이 20%가 남는데. 그리고 여기 되니까 우리 영업비 또 줄였잖아요. 제조 마진 줄였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가져온 걸 가지고 유가공해가지고 홈플러스다 주니까 우리를 가격 경쟁에서 못 쫓아온다 이거예요. 유가공해. 그것뿐만 아니라 얘를 홈플러스 해가지고 싸게 줬는데 얘가 이렇게 돼지가 나오는데 돼지고기가 나오는데 얘가 고금 똥돼지거든요. 고금 똥돼지. 고기에 반하다. 고기에 반하다. 똥돼지인데 여기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주도 진짜 지금 가짜 똥돼지 말고 옛날 돼지 똥돼지 제주 똥돼지 지금까지 그 똥돼지 맛을 못 먹어요. 예, 그죠? 북한에서도 똥돼지를 있는데 사람 똥을 먹이거든요. 써가지고. 근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북한에서 먹던 돼지 맛을 한국에서 못 봤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20% 섞은 이 사료를 먹은 돼지는 전량 우리가 다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금똥돼지가 나옵니다. 보금똥돼지. 그죠? 보금똥돼지가 이 고기에 반해가지고 제가 꿈꾸는 건 뭐냐면 우리 동네에 김치찌개집이 있는데 김치찌개집 메뉴판에 딱 우리 마크가 있어서 돈 없어는 보금똥돼지로만 찌개를 끓입니다. 이런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시장을 장악한다. 시장을 장악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80% 액비 공장을 만들어요. 이걸 갖다가 어디다 위탁 공급하냐면 저는 인삼 먼저 공급해야 됩니다. 인삼은 고가잖아요. 인삼이 5년근 인삼이 1년만 더 키면 가격을 20-30%를 더 높게 받아요. 5년근하고 6년근은 차이가 나는데 왜 못하고 5년근에 내놓으면 희한하게 5년에서 6년 그 1년 차인데 그때 많이 썩어. 왜 땅이 길을 너무 빨려가지고요. 이제 면역력이 떨어졌어요. 땅이. 그래가지고 균이 오는 걸 못 잡아내니까 6년근 만드는 인삼은 농약을 무진장 칩니다. 그걸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밭대기를 5년분 된 걸 우리가 인수해. 그리고 공짜로 우리 애들이 그냥 갖다 뿌려. 예. 그 위탁 농업이라는 거에 1년부터 하는 건 5년 동안 기는 거는 너무 선투자잖아요. 5년짜리를 6년으로 만드는데 우리 애들이 뿌려가지고 자, 농약 갖췄죠? 유기농이잖아요? 근데 더 커, 이게 1년 만에. 예. 지금 곰치나 개 큰 거 봤잖아요. 더 커. 병충해 다 잡아. 그래가지고 얘를 이렇게 팔겠다. 그래서 금산 인삼 농가를 우리가 다 위탁농업을 하는 거죠. 거기에 액비는 다 글로 나간다. 그 다음에 인삼 또 뭐 비싼 거 뭐 있어요? 도라지? 뭐 이런 것들 특수 작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또 수확량도 130% 늘어났다 했어요. 130%.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30%도 마진 더 보잖아요. 이런 식으로 위탁농업을 하면 우리는 본연의 과일 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딸기가요 얼마나 단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 그때 세미나때 나왔잖아요. 중국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나무에 얘를 뿌렸거든요. 뿌렸는데 사과가 이파리하고 사과가 있는데 얘를 뿌린 다음에 이파리 안 보일 정도로 빠글빠글해 그 사과가. 빠글빠글한데 그렇게 많은 건 양분을 나눠 먹어야 되니까 사과가 부실하거든요. 많이 달고 그래서 가지치기도 하고 사과를 골라서 떨구잖아요. 양분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빠글빠글한데 그것이 당분이 너무 많은 사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 중국 그 지사장님이 자랑해드리니까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사과 얼마나 많이 됐는지 70박스를 주더래요. 선물로 70박스. 예? 그겁니다. 근데 이 사과가 병충이 없어가지고 실어놔서 놔뒀는데요. 고스란히 말르더래요. 안 썩고 고스란히 말르더는 거예요. 자, 저는 이것 때문에 위탁 농업이 가능하다고 보고, 우리는 보금 인삼, 보금 사과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저는 고가로 나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럼 여러분은 보금동 돼지를 원가에 드실 수 있겠죠? 원가에 한 달에 전 회원만 한 회원 3만 병이니까 한 박스씩만 하면 3만 박스는 기본 나가잖아요. 그건 안 나오면 되잖아요. 이거 들다가 이게 워너비가 꿈꾼 농축산 혁명입니다. 하림은 게임도 안 됩니다. 하림은 대한민국에서 하림이지 일본에서 하림이겠어요? 미국에서 하림이겠어요? 우린 똥 처리 기술을 가지고 유럽이든 미국이든 이 워너비의 이 복음이 나가게 할 거다. 복음 똥돼지. 이것이 실현하고 싶은 저희 열망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국제적으로 나가가지고 복음 똥돼지가 팔리는 수익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지딜러.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센터장님이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워너비 그룹은 지금 분뇨 자원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뇨 자원화 사업은 지구 환경을 위한 국제적으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두 가지 광개토, 신광개토 운동을 할 거고, 또 하나는 보금을 해서 삼장 통합, 하림 김은국 회장이 했던 것을 워너비가 삼장 통합을 거기는 가지고 우리는 돼지부터 시작해서 전 가축을 전 국제적으로 한번 벌리는 다국적 기업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